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의얼 통일연대 장세울 대표의 단독 속보, 북한 인민군 사칭 충격 사건, 지금 보위사령부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인민군대를 사칭을 한 충격적인 사건의 그 주인공들을 전부 쑥대밭 공개 처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을 가열차게 눌러주시면 감사가 수달해. 좋아요, 구독 예. 한번 누르라고 해주십시오. 예. 고정우 똑바로 하라오. 예.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을 가열차게 눌러주시라요. 해보라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겠구만. 방송 체질이 아니에요. 이 장세월 대표님이 이게 그거 좀 재미있게 할 수 없어요? 응? 제가 교원 출신입니다. 이게 조금 딱딱하죠. 경직되고. 교원이면 그저 웃기는 이야기 하면 뭐 큰일 납니까? 자, 웃긴지는 모르니까. 오늘도 여전히 신 동가모 사령관이신 장세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결의얼 통일연대 장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단독 속보입니다. 또한 이 장세율 이 대표님에게 이제 뭐 새로운 닉네임이라기보다도 원래부터 하던 역할,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가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동가모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 중에 북한군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출신들 중에서 특수병과 군인 출신들이 모여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까부시자. 북한에는 이 수령 이 세뇌 우상화죠. 우상화 이거를 깨버리면 북한이 무너진다. 이런 우리가 생각으로 북한의 동상들을 김일성, 넘어뜨리자. 김정일 동상을. 네, 그렇죠. 그걸 넘어뜨리자 그 일념으로 뭉친 그런 조직입니다. 네, 어쨌든 그 탈북민 특수부대 출신들로 만들어졌던 동가모, 이제 이 장세율 사령관님께서 신 동가모의 사령관으로 이제 소식을 전할 텐데 그 소식은 다음번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소식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게 북한 인민군 사칭을 한 이 충격 사건 전부 쑥대밭을 냈으며, 자, 어떤 소식인지 우선 프리덤 조선에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프리덤 조선이 뭐라고 전했는지, 자, 프리덤 조선은 단독 북한 인민군 사칭 강도단 6명 집단 공개 재판 모두 사형 선고, 인민군 보위사령부 합동수사로 강도단 검고, 공개 처형으로 즉결 집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남청진구역 공설운동장에서 지난 7월 2일 얼마 전이죠. 7월 2일 일요일 살인과 폭행, 약탈과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범죄자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경북도 프리덤 조선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2년 5월 인민군 복장을 하고 강도 행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던 6명의 강도단 범죄 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결석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개 재판에서 사건 담당 검사는 강도단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군에서 제대 전역한 청년들로 복무단이라는 결사체를 만들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 동안 인민군 복장을 하고 2건의 살인사건, 19건의 폭행 및 약탈, 강도행위,
46건의 불법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 작전은 군인 복장의 강도단 출현으로 함경북도 내 민심이 소란해지고 2021년 9월과 12월 두 건의 살인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사건은 국가수사로 전환됐고 결국 인민국 보위사령부의 합동수사로 검거를 했으며 후에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됐다? 인민재판소는 범죄자들의 2번의 사형 언도를 선고했으며 이 사형 언도의 죄명은 인민군대를 사칭해 장군님 군대의 위상을 떨어뜨려 군민의 혈연적 관계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반당, 반혁명, 반국가적 범죄 행위이며 2번째 사형과 살인과 강도, 마약과 같은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처형. 자, 제가 이렇게 일고는 드렸는데, 자,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단독 속보로 우리 장세월 대표님께서는 소상하게 전해 주십시오. 이게 북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강도 살인 사건들은 이게 인민군 이제 복장을 한 군복 입은 강도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군 정치를 하면서 인민군대의 위상을 뭐 잔뜩 올려놨잖아요, 김정일이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사회 안전원들도 군인들하고는 이 맞설력을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뭐 기동을 하고 뭐 약탈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군인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들도 다 10년 뭐 13년 정도 이제 군에서 복무한 제대군인들이 다 하거든요. 이것도 쌈도 또 존나 잘해요. 뭐 특수부대 출신들이 대부분 이런 강도 행위를 하는데 경보, 예, 저교 교단애들이 그 특전 항공특전사 이제 이 출신들이 살인 13년이라는 그런 복무 기간에 진짜 살인병기로 거의 되거든요. 살인병기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병과에 있었는데 저녁에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 친구들은 정말 그 살인병기나 같습니다. 야, 뭐 좀 무섭거든요. 오직 그 사람을 죽이는 데만 그 기술만 이제 습득을 하다 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저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게 자기네가 결사체를 한 거예요. 여기는 특수부대 출신의 제대군인들이 이제 결사체 그렇죠. 강도단을 딱 만들었구나. 그렇죠. 야, 우리 진짜 좀 뭘 좀 해가지고 가정을 좀 일도 세우고 야 이거 뭐 저녁에서 와 보니까 이게 집안이 뭐 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그 결사의 자유가 있지만 북한에는 이런 진짜 불법적으로 무슨 동아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규정상. 그런데 네. 이 친구들은 범죄를 위해서 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조직을 무었고 거기에 조직이라는 건 대장이 있고 기획이 있고 그 기획에 따라서 규율을 세우고 행동을 하는 이런 게 조직이지 않습니까? 일단 6명의 결사체가 정말 살인 강도 이런 거를 해서 돈벌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그렇죠. 제재 군복을 했음에도 입고 불구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모자랑 이제 그 견장 같은 거는 이게 뒤에 딱 그 혁대 차고 다니다가 그 앞에 이제 뭐 경무관들 이제 감독님도 북한에서 살아봐서 알지만 경무관들은 또 군인들을 단속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자고 견장은 항상 이동식으로 이게 딱 그 가지고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제 견장을 달고 모자를 딱 씁니다. 그러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민들은 군인들에 관해서는 이 범접을 못하고 특히나 그 야간 순찰을 하는 사회 안전성 애들은 군대라고 하면 피하거든요, 얘들도.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군복을 입고 강도의 행위를 일삼았는데 결국은 그 돈을 진짜 목적으로 부자들을 쳤는데 이게 몸싸움을 하다 나니까 2명이 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김정은에게 직보가 됐고요. 김정은이가 이거 무조건 잡아라. 군복을 입은 군인 강도인지 아니면은 군인을 사칭한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잡아라 해서 국가 수사로 전환이 돼서 일단 보위사령부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위사령부들은 일단 살인사건에 투입이 되면 사복 경무 차림을 합니다. 사복 차림을 해서 무기를 소지하고 이제 단속에 나서는데
결국 거기에 꼴이 잡혀서 이 친구들이 작년도 5월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7월에 이거 공개 처형으로 됐으니까 1년 2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제대군인들이 이제 이 특수부대에 있던 제대군인들이 아주 어려우니까 이제 제대한 이후에 강도단을 만들었고 결사체를 그렇죠. 만들어서 또 이 강령이나 뭐 규정까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렇죠. 군복을 입고 이제 강도 짓을 하다가 어떻게 결국은 체포가 됐는데 김정은이의 지시에 의해서 결국은 공개 처형이 됐다. 이제 이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조금 특이한 게 나는 이게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마 이제 법조인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한 사건을 가지고 이번에 그 공개 재판에서 판사는 2번의 사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제명으로 사형 또 이런 제목으로 사용해서 2번의 사용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무슨 뭐 그러니까. 2번을 다음에는 뭐 세 번 잘 수 있겠네.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는 공개 처형을 할 때도 만약 사형 선고를 받으면 9발의 청탄을 쏘게끔 돼 있대요. 네. 근데 이제 2번의 사형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행한 범죄가 국회 이제 할 때는 2배의 청탄을 넣는다. 그러니까 18발을 넣는데요. 이야. 사형 선고를 하고 죽어서 이제 목 떨어진 사람한테 또 쏜다. 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반국가 범죄,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장군님 군대를 사칭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군님 군대의 명예를 실추하고 군민 관계, 혈연적 관계를 파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국가 범죄로 때리고 하나는 쏘고 하나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강력범죄를 해서 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번에 이게 이해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진짜 이건 뭐 단독 속보로 전달해 드립니다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는 제가 아까 기사를 읽어드리면서도 2번의 사형을 내렸다 판결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는데 저도 몰랐다니까 전화를 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9발을 쐈는데 9발 쏴서 죽었어요. 처형을 시켰는데 그 죽은 사람한테 또 9발 또 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의 사형은 다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6명이 한 명당 18발씩 18발씩 차려지는 거죠. 18발씩 맞고 예. 가셨구만. 예, 그렇죠. 야,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태어나는 애에게는 조국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결의얼 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님 또한 신동가모 사령관님의 이런 단독 속보 내용, 북한 내용을 듣고 있느라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지 않았나. 지금 북한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렇죠. 자, 정성산 TV 더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 장세율 대표님도 계속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